농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기능 소개를 한 다음에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포지션 소개, 그 다음에는 농구 응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농구 선수 유명한 사람들 2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바운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리바운드라는 것은 슛을 한 공이 튕겨 나온 것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을 슛했을 때 여기 림이나 아니면 백보드에 맞고 공이 튕겨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튕겨져 나온 것을 낚아채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공이 들어갈랑 말랑 했는데 안 들어간 거를 그냥 가져오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공격하는 팀이 이 리바운드 한 다음에 다시 골을 넣으면은 그것은 이제 리바운드 슛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 팀이 이제 방어를 해가지고 리바운드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공격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블록 슛입니다. 블록 슛은 어떤 슛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블럭이란 말은 막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슛을 막는 것, 슛 골이 난 게 아니라 슛을 막는 것을 블록 슛이라고 합니다. 블록 슛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블로킹이라고도 합니다. 상대팀 선수가 슛을 한 공을 손으로 막거나 쳐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고 골 들어가려고 공이 오고 있어요. 그때 이거를 막으면 그때 블로킹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블록슛 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슛하는 사람이 이제 공을 떠나보낸 다음에 공을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슛할 때 손을 막거나 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몸치기 파울이 됩니다. 슛을 할 때 몸치기 파울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났어요? 이걸 주는데 자유투를 주죠. 자유투를 준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제한구역 말고 프리스로우 라인, 자유투 라인에서 자유투를 할 수 있도록 하죠. 이때 자유투는 한 개당 몇 점? 1점이었죠. 그 다음에는 덩크슛입니다. 여러분, 덩크슛은 진짜 말 그대로 슛의 이름이에요. 덩크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거는 밀어 넣다, 뭔가를 밀어 넣다라는 뜻입니다. 높이 뛰어 올라서 바스켓 위에서 공을 내리꽂듯이 넣는 슛입니다. 보통 이제 슛을 넣으면은 여기 이제 멀리서 이렇게 공을 위로 뛰어 올라가지고 이 림에 통과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이제 옆으로 해서 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던진 다음에. 근데 이 덩크슛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를 보세요. 이 선수가 거의 공을 이렇게 손으로 내리꽂듯이 넣게 됩니다. 그렇지, 마지막에 손이 이렇게 닿아요. 뭐 키가 크면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시간에 이 림의 높이가 얼마인지 기억나나요? 이 높이가 3m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키가 이제 요만 할 테니까 아무리 뛰어도 여기 근처에도 안 닿는데, 이제 덩크슛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키가 2m 넘는 사람들, 2m 좀 더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점프를 해서 내리꽂듯이 넣는 슛을 덩크슛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슛이죠. 근데 이 덩크슛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덩크슛, 림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이제 넣는 것을 슬램 덩크라고 합니다. 슬램 덩크는 덩크슛, 안 적히네요. 덩크슛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덩크슛을 슬램 덩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목으로 한 만화가 있어요. 일본 만화인데 농구 선수들이 이제 농구 경기를 하는 만화인데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슬램덩크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농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지션이라는 것은 위치라는 뜻이었죠. 농구의 포지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드, 그 다음에 포워드, 센터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포워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서 좀 공격수로 하는 사람들을 포워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걸 기억하면서 가드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그 다음에 포워드는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그 다음에 센터입니다. 간략하게 나타나면 이제 가드는 이제 포인트 가드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좀 제일 감독 대신, 농구 감독 대신에 안에서 감독 역할을 하고 팀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좀 잘 짜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슈팅 가드. 슈팅 여러분 뭔지 알죠? 슈팅에서 시옷만 더 붙이면 슛. 공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슛을 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3점 슛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서 이제 공격수 역할이라고 했는데 농구에서도 모두 다 공격 수비를 하지만 점수를 주로 따는 사람들을 이제 포워드에 많이 배치시킵니다. 여기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가 있는데 이 스몰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트 안에서 점수를 주로 많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팀이 에이스 이런 사람들이 스몰 포워드 역할을 하고 파워 포워드는 스몰 포워드처럼 점수를 내기도 하는데 스몰 포워드에 비해서 좀 몸 쓰는 일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는 공격이 주가 된 스몰 포워드고 이거는 수비가 된 파워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팅 가드나 아니면 스몰 포워드인 사람이 공을 더 잘 슛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른 공격 팀들을 막아주거나 수비 팀들을 막아주거나 하면서 리바운드, 아까 공 이렇게 튀겨져 나온 거 그거 낚아챈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비 공격 들어오는 거 막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는 이제 파워포워드도 좀 덩치 큰 선수가 하는데 센터도 가장 덩치 큰 선수가 많이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골 밑에서 중앙에 위치해 가지고는 블로킹 한다든지 아니면 리바운드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선수들이랑 부딪힐 일이 좀 많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통 포인트 가드의 위치가 여기 정도 됩니다. 포인트 가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패스랑 드리블 잘 하면서 팀이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공이 오면은 누구한테 좀 패스를 해줘야 될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드 중에서 슈팅 가드는 보통 이 3점 슛 바깥에 많이 위치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가드가 이렇게 공을 몰아주거나 누가 공을 몰아주면은 이 라인에서 3점 슛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센터입니다. 센터는 보통 이 제한구역, 이 근처에 제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뭐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가장 중간에 위치해서 공을 리바운드 하거나 블로킹해서 상대팀이 아니라 우리 팀한테 빨리 공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덩치가 큰 선수라 그랬죠? 여기 골대 밑에 덩치 큰 선수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공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몰 포워드입니다. 스몰 포워드도 이제 조금 이렇게 골대 근처에 있으면서 코트 내에서 점수 내는 역할, 슛을 하거나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파워 포워드도 센터랑 비슷하게 골대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이기 때문에 공격하면서 점수를 내기도 하지만 스몰 포워드는 주로 공격, 점수 내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으면 파워 포워드는 약간 수비 쪽을 더 주로 하는 포워드입니다. 근데 이거 다 이름 몰라도 돼요. 우리가 농구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구 경기를 할 때 포인트 가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이 대충 위치로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농구 시합을 할 때 너가 뭐 센터 해라, 센터 정도는 이제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정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재미로 농구할 때는 그냥 공 넣고 이런 정도만 하지 이렇게 역할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 이제 좀 선생님이 좋아했던 선수가 슈팅 가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포인트 가드도 조금 좋아했던 선수가 있어서 이거 보면서 그때 포인트 가드가 있다, 슈팅 가드가 있다, 센터가 있다, 이 정도는 조금 익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슬램덩크 만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농구 경기를 조금 여러 번 본다든지 하면은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좀 이해가 될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그 다음에 경기 응원. 이건 아주 쉽습니다. 경기 응원은 뭐 팀별로 노래가 다를 거예요. 야구 경기나 그렇게 축구 경기 가는 친구들은 그 응원하는 팀마다 경기 노래가 다르잖아요. 농구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농구 경기 응원이 조금 더 쉬웠던 거는 그냥 이 세 글자만 알면 돼요. 디펜스. 디펜스 무슨 뜻인지 아나요? 바로 이제 이렇게 영어로 적기도 하는데 방어, 수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원하냐면 디펜스, 디펜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디펜스, 디펜스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하는데, 언제 응원하냐면 우리 팀이 있어요. 근데 상대 팀에서 우리 팀을 이제 공격하려고 골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관중석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번 말할 거예요. 그럼 디펜스 하면 여러분도 딱딱 응원번호를 하면서 디펜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팀이 이제 공격 들어가면 여기 팀 관중들이 디펜스라고 외치겠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구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구 선수, 이제 축구 선수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개를 잘 안 했는데, 농구 선수는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하죠.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선수가, 선생님도 농구를 자주 보진 않지만 이 이름은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120년 동안 농구를 이제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로 뽑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화 같은데 매장 보면은 특히 이제 나이키 이런데 좀 이상하긴 하는데, 하여튼 농구 조던 시리즈가 있어요. 농구화에. 그러면은 그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골 넣는, 슛 넣는 그런 모양의 이런 것들을 로고로 박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잠깐 찾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경기에서는 혼자서 한 70점 정도를 넣었다 그래요. 혼자서 슛을 넣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사람들은 서장훈 선수입니다. 서장훈 선수는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은 이제 연예인이나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하도 예능 프로에서 많이 보이니까. 아는 형님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 아주 유명한 선수, 그리고
우리가 TV에서는 많이 보지만 농구 선수로서 이제 모습을 못 봐서 여러분이 이제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서장훈 선수도 원래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럼 오늘 포지션 그리고 간단한 기능 농구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좋은데 해보기 전에 농구 규칙을 조금 익혀야 되기 때문에 농구 경기 해설 같이 있는 거 들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나서 끝내지 말고 농구 경기 꼭 몇 편을 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